좋은 아침입니다. 9월 24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오랜만이죠? 제가 해외를 갔다 와서 며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을 좀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사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회계 기준이 나왔다는 내용부터 해서 최근에 여의도에서 반짝 경기 반등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사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일 화재 제일 시장 평화시장 화재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근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규정 없어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1979년도에 이 문을 이제 제일평화시장이 문을 열 당시에는요. 지상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실제 몇 층이냐면은 7층까지 있는데 증축할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증축되어 있는 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재가 커졌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방화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3층만 화재의 피해가 컸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또는 냄새들이 배어서 의료에 큰 피해가 갔을 것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정확히 얼마까지 나와 있지는 이제 아직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화재가 발생이 됐는지 먼저 화재 당시에 그 인테리어 업자 2명이랑 보안 요원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튼 여기 피해자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연기가 옷에 배거나 그을릴 수 있어서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특히 이제 겨울 옷들을 준비해 가지고 많이 고가의 제품들 쌓아놔서 걱정이다. 결국 화재 보험은 들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동산 즉 의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정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소급 적용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바뀌게 되면 바뀔 때 특히 이러한 화재 쪽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은 스프링클러를 이게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이사장 이분이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케어의 그거를 다 이제 만든 사람이죠. 근데 재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정책은 확대하고 있고 고령화 때문에 갈수록 이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잡은 거는 당연히 국민이 건강하고 고령화될수록 그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이러한 방향을 잡은 건데 당연히 이러한 방향을 잡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는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담이 점점점 커질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쌓아놓은 돈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갈 거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결국은 건강 인센티브제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험 가입했는데 10,000보를 걷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건강보험료를 깎아두든지 뭐 바우처를 지급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주 내용입니다.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없고요.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회계 기준이 나오면서요. 이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는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에 해당된다.
결국은 자산에 해당되다 보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라는 게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는 화폐 아니야. 근데 이것도 자산이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냐? 무형이나 재고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검토. 예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IFRIC죠. 원래 이제 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고요. 여기서는 다 아시다시피 IFRS 이거를 제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결국 조사를 다해서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곳인데, 이번에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검토해서 결국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자산으로 분류하되 이거는 무형 재고 자산을 분류해서 결국은 이를 토대로 이제 소득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한국, 최근에 사실 그 국고채 금리가 좀 오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고 조금 주목이 가는 그런 기사인데, 4년 내 제로 금리 될 거다. 이미 전 세계 투자 등급 국채 중에서 34%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진입한 국가들의 채권이 마이너스로 진입된 국가들을 살펴보니까 뭐를 기준으로 했냐? 결국은 이 고령화 금리의 어떤 방향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고령화율과 그 한국 인구 추계를 이용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가 갔던 전철을 밟아보니까 우리나라 2023년에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0% 채권,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 빌려주는데. 그죠? 좀 웃긴 거죠. 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채권이 발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블랙스완이었는데, 무튼 점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 잠재 성장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반영되는 게 성장률이고,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도 이것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이제 좀 국외 자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 네, 결국은 뭐 갖고 살아남느냐라는 얘기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10년 만에 이제 7월이죠. 올해 7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번 9월 18일에 또 내렸습니다. 무려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비 판매가 0.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좋았고요. 경기 상황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그런 의구심을 남겼지만은 유동성을 확대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있게 풍부해짐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금리 인하에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를 보고 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는 거. 요번에 좋지 않았죠. 결과들이 뭐 농가 시찰 취소를 했고, 트럼프는 대선 이후까지 계속 무역 전쟁 갖고 갈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은 증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 결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와도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장세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좀 성장 산업에 투자 초점을 맞춰라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나 5G,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런 쪽에 되레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초 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죠.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압력 같은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과 아주 이제 뭐 4차 산업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딱 성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쪽, 충분히 이런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대표하는 쪽에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불안정성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에도 2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에서 왜 이런 반등론이, 반짝 경기 반등론이 뜨고 있나? 라고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주요국들이 일단 금리 인하하고 재정 확장 정책 피겠다라는 게 이제 주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한금융 투자의 윤창현 연구원이 5가지를 꼽았는데, 먼저 글로벌 경기 시황이죠. 미중 무역 전쟁 완화 분위기, 여기서 이제 완화라고 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기한 연기, 그리고 홍콩 문제라든가 중동 갈등도 좀 소강 국면에 있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꼽았습니다. 글로벌 분위기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재정 확대까지 하겠다는 정책 분위기, 그리고 뭐 기저 효과죠. 너무 이제 3분기 안 좋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4분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많이 반등할 거다라는 기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나 IT 투자 및 수요 확대가 굉장히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감축에 따른 재고 부담 완화. 이것도 4분기를 이제 이 시장이 회복할 거라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분기에는 좀 반짝 반등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뭐 당연히 반대의 근거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정의성연구원이 내놓은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소비죠. 중국이 10월부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춘제, 연휴까지 계속 쭉 연결되면서 이때 엄청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펼치면서 4분기엔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시장이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 얘기하는데, 반대되는 입장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중국의 이러한 그 소비 성향이 좋아지면서, 실제 소비가 좋아지면서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지만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의견,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뭐 과거에 이제 삼성 주식 갖고도 이런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애널리스트를 만나고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들의 이제 그 정보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게 맞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틀리면 또 큰 그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해도 말이 공부지, 이건 분명히 제한적일 거고요. 무튼 투자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 가장 기본적인 달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처럼 분산 투자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